요즘 SKT 사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은행에 내 돈 잘 있는지 걱정되시죠? 그리고 은행 점포수가 줄어들어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은행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죠. 돈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곤 하지만 잠시라도 은행 계좌에 머물러 있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금전 거래는 모두 여기를 통해야 하기도 하죠. 은행, 상호금융까지 내 통장 모두 이렇게 바뀝니다. 달라지는 것이 많아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혜택도 생깁니다.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하는지, 혜택은 진짜 혜택 맞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SKT 사태 때문에 내 돈 안전한지 궁금하시죠? 혹시 예금 보호 5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돈이 사라지거나 은행 망하면 그 이상은 날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드디어 바뀝니다. 이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가 2배로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다 포함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먼저 예금 보호가 뭘까요? 쉽게 말해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여러분에게 대신 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바로 예금자 보호법을 근거로 작동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금 보호 한도. 그동안은 1인당 1금융권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이 5천만 원이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무려 2001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경제 규모는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 보호 한도는 그대로였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개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3.1배이고 일본은 2.1배, 영국은 2.2배, 한국은 1.2배로 차이가 심하네요. 이제는 너무 낮다는 말 나오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24년 만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이게 단순히 은행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1금융권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비롯하여 이 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까지 모든 금융권에 적용됩니다. 어디에 예금하든 한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나누어서 예금하면 모두 다 보호받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마다 1억씩만 보호받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텐데요. 예금은 나눠서 넣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예금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곳에 5천만 원 넘게 넣지 마세요. 쪼개서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야 해요.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었죠.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 넣었는데 망했다. 이때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1천만 원 손실입니다. 하지만 B은행과 C은행에 각각 3천만 원 넣었는데 두 은행 다 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각각 5천만 원 이내라 모두 보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쪼개서 예금을 해야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불편한 쪼개기를 이제는 조금 더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것에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보호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요. 혹시 세금에서 사용되는 것일까? 라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금보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돈,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기금은 어떻게 쌓을까요? 바로 금융회사들이 예금의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를 냅니다. 은행에서 0.08%를 내고 저축은행에서는 0.4%를 내고 보험금융투자회사에서는 0.15%를 냅니다. 즉, 평소에 보험료를 조금씩 모아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금으로 예금자에게 보상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입니다. 한 은행에서 2억 원을 예금하면 1억 원만 보호받습니다. 두 은행에 각각 1억 원씩 예금하면 총 2억 원을 모두 보호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금자 본인 기준입니다. 가족 명의로 각각 예금하면 보호 대상은 따로따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모두 보호받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ELF, ELS, 일부 펀드 등은 보호 대상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꼭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좋아 보이죠?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 찜찜한 구석이 하나 나오죠. 물론 세금이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짐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호 한도가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인상할 예정이에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더 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은행은 대출 금리를 살짝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기업이라서 절대 손해는 보지 않죠.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운영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금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 등으로 많이들 이동하시죠. 저축은행도 1억 원까지는 보호를 받으니까 이왕이면 이자를 많이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머니 무브라고 하는데요. 즉, 자금의 대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TF, 즉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모두 예상대로 다 예방되고 문제를 막으면 참 좋겠지만 다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9월부터 예금 1억 원까지는 안심해도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예금처, 상품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금 어떻게 분산하고 계신가요? 예금 보호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예금 많으신 부모님들 꼭 아셔야 해요. 돈은 내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한 제도도 꼭 알아야 하죠.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 보호, 여러분의 소중한 돈 지킬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